어제 열린 온타리오주 지자체 선거에서 한인 해롤드 김 전 오로라 부시장이 3선에 성공했습니다. 오로라 6선거구의 김 후보는 72.55%의 지지율을 얻으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인으론 유일한 당선입니다. 토론토 윌로우데일의 이기석 후보는 4,600여 표로 23.1% 지지를 얻으며 선전했으나 3위에 그쳤고 로렌스 에글링턴의 웬디 웨스턴 후보는 5명 중 3위에 그쳐 낙선했습니다. 6명의 시의원을 뽑는 벨벨에선 서미경 후보가 7위를 기록해 아쉽게 낙선했고 옥빌 7선거구의 박기영 후보는 7위에 그쳤습니다. 한인타운이 위치한 윌로우데일에선 필리언 보좌관 출신인 마커스 오브라이너 펄을 제치고 중국계인 릴리 챙이 새로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챙 당선자는 다양한 인종의 고용 확대와 노숙자 문제 해결, 산업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시장 선거에서 토론토의 존 토리 후보는 62%의 압도적 지지를 얻으며 3선에 성공했습니다. 당선이 확정된 후 토리 시장은 향후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고 스카보로 지하철과 온타리오 라인 등 교통 확대 개선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리 시장과 25명의 시의원들은 이제 주택과 대중교통, 경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으며 11월 첫 회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밖에 미시사가의 보니 크롬비 시장과 브램튼 패트릭 브라운 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가운데 스티븐 델 듀카 온주 전 장관과 안드레아 호바스 전 온주 시민당 대표도 압도적이진 않지만 판시와 해밀턴에서 신임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리치먼드 일에선 커뮤니티 그룹이 시의원으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퇴출 운동을 벌인 결과 여기에 해당하는 시의원 3명 모두 낙선했습니다. 또 토론토 에토비코 렉쇼어에선 현역 시의원의 도전장을 낸 엠버 몰리 후보가 현역 의원을 제치고 시의원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지자체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토론토시는 잠정 투표율이 29%에 그쳐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가을 휴회를 마치고 오늘 개원한 온타리오주 보수당 정부가 주택 관련법 개정안을 오늘 오후에 발표했습니다. 더 빨리 건설하고 비용을 낮춰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32년까지 토론토시는 28만 5천여 채, 오타와 16만 천여 채, 미시사가 12만 채, 브램튼은 11만 3천여 채를 더 늘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구와 성장에 따라 지자체별로 주택 목표를 할당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목표 미도달 시 어떻게 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앞서 10년 안에 150만 가구를 건설하겠다는 온주 정부가 목표 달성을 위해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는 건데 이 계획의 일환으로 오늘 언론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조례 개정이나 지자체 허가 없이 자가주택에 추가 유닛을 더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지하와 가든에 새로운 유닛을 만들어 임대할 수 있고 또한 2층이나 3층으로 올릴 수도 있으며 개발비와 공원 조성비는 면제됩니다. 저렴한 주택과 비영리 주택, 특별 구역에 대해선 개발과 공원 조성, 커뮤니티 수수료도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외에 정부는 주택 건설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개발 초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 개최가 폐지되고 조경의 세부 사항보다 건강과 안전 문제를 더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장관 승인을 기다리기보다 관련 부처 직원이 결정하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온주 정부는 비거주 외국인 주택 투기 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인상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되는 외국인 투기세는 앞서 지난 3월 예고 없이 20%로 인상되고 적용 대상도 온주 전역으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외국인 투기세가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외국인 주택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이를 통해 2022년 회계 연도에만 1억 7,500만 달러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잠잠했던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방역이 느슨해지면서 호흡기 감염병이 예년보다 일찍부터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입니다. 2020년과 21년 가을과 겨울에는 총 239건에 불과했지만 올 들어서는 지난 10월 중순까지 벌써 486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이 바이러스는 청소년과 어른에겐 큰 문제가 아닌데 2세 미만 영유아에게는 위험합니다. 이들이 코로나 이후 처음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때문에 더 쉽게 감염되고 특히나 위중증으로 갈 위험이 더 큰 겁니다. 독감과 마찬가지로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확산하는 이 질환은 콧물과 호흡곤란, 기침, 재채기 등이 감기와 유사하고 먹거나 마시지 못하며 활동도 줄어드는 증상을 보입니다. 감기와 달리 폐렴이나 모세기관지염으로 악화될 수 있어 탈수와 호흡 증상을 잘 살펴야 합니다. 전문가는 자녀가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고 숨쉬기 힘들어하면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증상이 경미할 때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타이레놀 등을 통해 보통 1, 2주면 나을 수 있습니다. 줄어드는 듯했던 코로나가 다시 증가하고 독감 환자에 더해 호흡기 환자까지 동시에 유행하면서 의료 역량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토론토와 오타와 등 일부 아동병원 응급실은 환자 급증으로 대기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타와 아동병원 응급실은 8월 말 이후 환자가 2배 급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 전문가들은 영유아와 노인, 임산부뿐 아니라 건강한 성인도 독감 백신과 코로나 백신을 모두 맞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미국에서는 올겨울 코로나와 독감,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퍼지는 트리플 데믹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온타리오주 토론토 다운타운에서 수상한 상자가 발견돼 경찰 관련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아침 7시 40분 양과 블로스트리트 인근 세인트 메리 스트리트과 세인트 니콜라스 스트리트에서 의심 가는 물건이 발견돼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이후 출동한 폭발물 전담팀이 조사 중인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토요일 오후 4시엔 빌리비숍 공항 페리 터미널에 주차된 자전거에서 위험물질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돼 경찰이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보행자 터널을 폐쇄한 뒤 제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출발과 도착 항공기들이 지연되고 우회했다 일요일에 다시 운행이 재개됐으며 이와 관련해 2명을 조사한 경찰은 이들 모두 무혐의라며 풀어줬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가 식료품 가격 폭등에 대한 조사를 승인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업계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공정위는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 등 경쟁 개선을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권장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표라며 가격과 진입 및 확장 장벽,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을 알아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나 조사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공정위는 부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공식 권한이 없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식품 가격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한 글로벌 공급난과 원재료 공급 부족,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11% 넘게 뛰었는데 이 기간 업체들은 매출과 순이익이 크게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져 왔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토론토 협의회가 자문위원 역할에 대한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열린 콘서트에서 전송은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합의된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이젠 핵 보유국 굳히기 전략을 추진 중이라며 북한이 도발과 합의, 파기의 악순환을 반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전한 김영준 교수는 미국의 중국 견제를 고려해 한국은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기르기 위해 초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 한국은 핵을 개발할 수 없는가, 북한이 핵을 포기 못하는 이유는 군사 작전권에 대한 질문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루 앞선 화요일은 캐나다 정치와 경제, 학계 등 50여 명을 포함해 캐나다 전역과 미국, 네덜란드 등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 오프라인 평화 포럼이 진행됐습니다. 캐나다 한글학교 연합회가 캐나다 한글학교 대표교사 연수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12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연수회엔 온타리오 지역 대표 교사와 장지훈 신임 캐나다 한국교육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득환 주 토론토 총영사가 동포사회 한글학교의 역할을 강연했고, 이어 코로나 상황과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토의가 이어졌습니다. 또 60년 이민 역사를 돌아보며 한글학교가 지역사회와 동반 협력하며 지속 발전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한글학교 교사는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콜럼비아, 퀘벡주 등 전역의 120여 개에서 4세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을 맡고 있으며 2세대, 3세대가 한글과 역사 문화를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